안녕하세요. 리치니스 강영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리치니스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상을 소개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로 좋은 일이 생겨서 그걸 먼저 소개하려고 해요. 뭐냐면 저희 회사 근로자 중에 차민이라는 친구가 그동안 E7 비자를 신청했었는데, 이게 본의 아니게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정 실수로 인해서 E7이 취소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행정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출입국 사무소에서부터 연락을 받아서 오늘 E7 신청을 하러 오라고 해요. 그래서 참일과 함께 E7 신청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E7 신청을 받게 되면 받는 과정을 E7 비자를 받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따라가서 한번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그리고 차밀이라는 친구가 E7 비자를 받아서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런 마음들을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차밀이랑 출발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오, 차밀! 가자! 지금 출입국 사무소로 참여를 하는 거죠. 기분이 어때? 기분 좋아해요. 기분 좋아? 아주 좋아해요. 아주 좋아. 이제 참일이 그동안 7개월 동안 8개월? 10개월? 10개월. 10개월 동안 싸웠죠.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제 가서 차에서 자세한 얘기는 나눠보도록 할게요. 기능 E7 4를 받으려면 숙련 기능제 미래가치 숙련 지능제 점수 받아야 되는데, 그게 75점 만점인데 우리 참일이 64점 받았었나? 처음에? 74점 받았어요. 아니 64점 받았어요. 64점 받았죠. 네. 64점을 받았는데 원래는 74점인데 64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탈락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 해서 행정 심판을 했죠. 행정 심판이 아니라 행정 소송을 통해서 출입국 사무소에서 판정한 점수가 잘못됐다 해서 10점을 추가로 더 받아서 75점이 돼서 E7 비자를 받게 되는 건데, 이게 뭐가 들어가지? 기본 경력 10점이었고, 참일이 처음에 10점 받았고, 그 다음에 고졸이라서 5점, 고등학교 졸업해서 5점, 그 다음에 나이가 5점, 32세인가 33세인가 이상 이하로 해가지고 5점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뭐 받았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받아서 10점, 그 다음에 경력은 10점밖에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근데 저희 회사가 리치니스가 뿌리산업이거든요. 근데 뿌리산업은 일반 경력보다 추가 5점 가산점이 있고, 참일이 재직이 경력 점수가 4점밖에 안 됐어요. 10년을 일했는데. 근데 이제 출입국 사무소하고 논쟁이 됐던 게, 우리 회사가 참일이 처음에는 성인산업으로 들어왔지. 성인산업으로 들어왔는데, 이 성인산업이 리치니스로 법인 전환을 해요. 근데 그래서 성인산업에서 5년을 일하고 리치니스에서 4년, 그러니까 성인산업에서 4년 10개월 일하고 리치니스에서 4년 10개월 일했는데, 그걸 통으로 연속성으로 보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봐서 인정을 4점밖에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54점이 나와서 64점이 나와서 떨어졌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한 건데 참일의 의지가 아니라 이건 회사의 이익 때문에 전환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연속성으로 봐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고, 뿌리산업도 그걸 인정해 줬는데 출입국사무소에서만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법무부에서만. 그래서 그게 이제 행정심판 소송으로 갔고, 그게 결국엔 8개월의 이제 재판 끝에, 10개월의 재판 끝에 결론은 저희가 이제 이익이 돼서
차밀이 드디어 이제 E7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출입국 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지금 수원 출입국 사무소로 E7 받으러 갑니다. E7 받으면 뭐가 좋아? 한국에 63까지 한국에 일할 수 있어요. 근데 또 가족 사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가족도 올 수가 있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밀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평생도록 계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E9 비자 같은 경우에는 4년 10개월, 또 그 성실 근로자 한해서 추가로 4년 10개월에서 최장 10년까지 일할 수가 있는데 E7 비자는 2년마다 갱신이죠. 2년마다 갱신해서 네. 평생 우리나라에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5년인가 6년인가 있으면 영주권 취득 자격도 부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가족들도, 집에 있는 와이프나 아이들도 초청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와서 여기서 한 달 정도를 머물다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있다 보면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E7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E7은 제약이 없어요. 뭐 회사에 대한 계약만 있으면 어느 회사든 갈 수 있고, 어디든지 가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다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E7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통장 연소득이 2,600만 원 이상 돼야 되고, 그거를 매달, 그것도 한 번에 집어넣으면 안 돼, 통장에. 매달 얼마씩 넣어서 이게 2년인가 3년 동안 넣어가지고 2,600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그 돈은 본국으로 가족들한테 보내지 못하니까 조금 힘들 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력 10년인데 그 10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또 힘든 거고, 우리나라에서 10년 동안 지내야 되는 게 힘든데, 그것도 이제 한 회사에서 성실 근로자, 그게 이제 궁합이 맞아야지만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뿌리 산업이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점수가 가점이 추가로 10점, 20점 붙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어렵고,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한국어 시험인데 3급을 해야죠. 3급, 2급도 안 돼요. 3급을 해야 되고, 3급을 자격증을 한국어 시험 3급을 패스를 해야지만 이제 그 10점이라는 점수가 받아지는 건데, 그게 가장 어려워요.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게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어 선생님을 매주 토요일마다 초빙을 해서 우리 참여를 한 1년 동안 봐줬거든요. 그래서 3급을 시험을 보는데 조금 수월했어요. 그래서 자격 점수가 따기가 쉬웠고, 사회통합으로 받으면 또 되는데 그게 100시간인가? 100시간. 100시간을 이수해야 되는데 어느 회사에서 그 100시간을 할애해 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친구 참일도 100시간 했지. 주말마다 네.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특근을 안 하는 조건으로 이제 그 자격증 따라고 주말마다 한 몇 개월 보내줬는데, 그 100시간 이수가 돼서 이제는 그것도 점수를 딸 수 있어. 그래서 74점이 됐죠.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 제가 참일한테 이야기를 해줄 건데, 가족들이 와서 이제 참일도 바깥에서 집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봤어요. LH에서 아파트를 분양을 해주는데,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이걸 지금 참일한테 좀 보여주려고 해요. 가족들이 왔을 때, 와이프랑 아이들이 왔을 때 머무를 수 있는 공간, 기숙사도 할 수 있고, 이게 월 1,400만 원 보증금에 13만 원? 월 13만 원 임대료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도 없고 다닐 수도 있고 사는 데도 좋고 하니까 쾌적하고, 그래서 요거 좀 한번 해주려고 해요. 어차피 차밀이 또 차가 있거든요. 드라이빙 라이센스가 있어서, 운전면허증이 있어서 언제든지 운전이 가능하고 회사 근처이기도 하니까 아주 좋죠. 참, 이거 어때 이거? LH 향남 네, 이지구에 있어. 네, 상신적. 네. 상신리에 지금 LH 분양을 하거든. 근데 이 아파트에 들어가면 디파짓 보증금이 네. 1,500만 원인가? 1,500만 부족해. 그리고 월 13만 원. 월 임대료, 월세, 렌트. 월세. 13만 원. 네. 너무 좋지. 네, 너무 좋아요. 어. 지금 한국에 다 비싸니까.
싸요. 많이 싸요. 그래서 여기서 있어도 되게 좋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얘기예요. 내가 좀 찾았어. 이거 7월 달에 접수한대요. 그래서 일단 내가 접수는 한번 해볼 거야. 네. 하고 되게 되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참을 방송 찍는다니까 긴장했어. 야, 긴장하지 마. 네. 그냥 편하게 이거 신경 쓰지 마. 이제 출입국 사무소를 가서 근데 이 수원 출입국 사무소가 주차장이 아주 협소하거든요. 가면 한참 대기도 많을 거고. 그래서 좀 가서 좀 주차에 대한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을 텐데 한번 열심히 헤쳐서 가보도록 하고. 우리 그 베트남 친구들도 지금 출입국 사무소 가 있어요. 만날 수도 있겠다. 네. 그죠? 베트남 친구 판반손이라는 친구랑 반또한이라는 친구가 지금 출입국 사무소에 오전 아침 일찍부터 가서 번호표 받으려고 가 있는데 가서 만날 수도 있겠다. 출입국 사무소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서만 20분을 헤맸어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가자. 자, 들어갑니다. E7 비자를 받으러 1층 접수과 가기로 했는데 여기에 어디로 가야지? 등록증 교부인가? 1층으로 가야 되는데, 자, 이거는 좀 이따 다시 1층 A실 체류 서무를 가야 되는데, 여기 A실 체류 서무 여기로 가서 찾아야 된다. 우리 베트남 애들은 어디 있을까? 오,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 명은 다 걸어. 베트남 친구들이 없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촬영이 안 되니까 서류 받고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 점수표입니다. 오늘 참여 점수표인데 산업기관 연수 20점, 학력 5점, 한국 능력 10점. 여기까지는 다 잘 맞았어.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요 근속기간 이거 4점이었고 그다음에 뿌리산업도 5점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14점, 10점 정도가 날아가면서 75점인가 64점인가 돼서 남겼었는데 지금은 다시 75점 이상이 돼서 점수가 인정돼서 E7 비자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는 1년밖에 안 해주네요. 그리고 연장할 때는 이제 기본 항목만 맞춰주면 돼서 52점만 되면 된대요. 그래서 연장은 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연장하게 될 것 같아요. 우선 1년짜리 E7 비자, E7-4 비자를 받게 됐습니다. 웃어라. 좋은 날이다. E7 비자 받기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서류를 받기까지
이 서류를 받는데 얼마 걸린 거냐? 10개월? 이야,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행정 처리 정말 10개월 걸렸습니다. 10개월. 이제 외국인 등록증은 이제 언제 오냐? 외국인 등록증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린다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E7 비자로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허심탄회하다. 끝났다 이제. 이제 1년, 2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면 될 것 같아요. 끝. 자, 참일 축하해. 네, 감사합니다.